오늘부터는 여성 요실금 환자들의 다양한 치료에 대해서 제가 좀 직접 그 저술한 책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도 나와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고 좀 근거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좀 강의 패턴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치료라는 거는 약물 치료와 뭐 수술적 치료와 물리 치료 등등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약물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절박성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 뭐 같은 소변을 자주 보고 못 참는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약제에 대한 거. 두 번째로는 이제 거의 뭐 수술이 원칙이긴 한데 복합성 요실금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등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첫 번째는 절박성 요실금의 약물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이 절박감 같은 거, 절박뇨가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치료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에 사용되는 약제는 이제 항무스크라닌 제제라는 좀 어렵죠. 그런 제제를 쓰기도 하고요. 이런 제제에 대한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이건 뭐 의사들이 공부하는 책이기도 하니까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약을 썼을 때 약이라는 거는 선택적으로 내가 필요한 방광에만 작용하면 좋은데 이런 약들이 꼭 그렇게 선택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점점 그렇게 선택적인 약들이 나와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더 발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지 않는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광이 문제라서 약을 쓰고 있는데 그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좀 절박뇨가 좋아져라, 그리고 좀 새는 것도 줄이자, 그리고 방광이 좀 덩치가 커져서 부피가 커져서 이렇게 조금 자주 볼지 않고 소변을 참을 수 있으면 좋겠다 등등이 치료 효과를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건데, 약을 쓰는데 이상하게 눈에 작용을 해서 눈이 좀 침침하다든지 또는 입이 마르는 이런 증세에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좀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그래서 내가 빈맥을 느끼기도 하고요. 변비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흔하진 않지만 인지장애 같은 것들을 좀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을 쓰지 않는 분에서도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해보면 한 30%에서는 위약 반응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약이 꼭 반드시 그걸 만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네요. 제가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께 약을 뭐 일반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내가 약을 일주일 먹었더니 또는 2주일 먹었더니 약을 일주일씩 들여서 주셔서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점 2주 정도의 약을 쓰지 않으면 약효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좀 부족한 선생님들이 약을 일주일분씩, 뭐 다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작용을 보시려고 하는 건지 환자가 병원에 자주 오는 게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약을 일주일 주는 거는 사실은 미리 환자한테 이 약은 보름 정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테니까 먼저 약을 좀 드세요, 불편하면 나오세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분씩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배뇨일기, 소변을 얼마나 자주 보고 그때 요실금이 있었는지, 또 뭐 참을 수 없는 상경은 얼마나 되는지 하고, 약을 거의 다 먹었을 때 또 배뇨일기를 써서 객관적인 차이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절박성 요실금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 절박성 요실금 환자들에 있어서 이제 어떤 약을, 이런 약들을 썼을 때 간에서 대사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는 뭐 신장을 통해서 대사된다. 그러니까 소변이나 간에서, 간이 안 좋거나 소변이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약들에 대한 부작용을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입이 마르고 변비가 생기고 눈이 침침해질 수가 있다.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입이 마르는 증세를 보이죠. 그리고 설사가 아니고요. 변을 좀 잘 보기 어렵고 눈이 침침해지는 증세는 이 약이 작용하는 수용체 중에 M3라는 곳에 반응을 하겠고요. M1이나 M2 여기는 거의 뭐 위에 지금 M3에 작용하는 것들은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인데 이거는 많지는 않으나 좀 중요하고 심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지 능력에 장애가 생긴다든지 또는 기억 상실, 주의력 장애, 심장에는 M2가 작용을 해서 심장이 빨리 뛰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정말로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환자분께서 그러한 질환을 미리 심장병이든 아니면 조금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치매 증세가 있다든지 할 때는 약물의 농도라든지 약 용량을 좀 주의해서 써야 되는 것은 맞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을 써서 안 되는 분들은 녹내장이라고 그래서 안압이 증가되는 병을 앓고 있는 분에 있어서 특히 협우각성, 녹내장, 제 안과에서 이런 진단을 받았고 눈이 많이 아프다, 눈이 아파서 머리가 깨질 것 같다든지 하는 과거력이 있는 분들은 미리 병원에 말씀을 하셔서 이러한 경우에는 약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약 외에도 다양한 약들을 또 쓸 수가 있는데 특히 야뇨증이라고 해서 밤에만 이제 심하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항이뇨 작용을 나타내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야뇨증에 쓰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주간에 빈뇨가 있고 주간에 절박뇨가 심한데 이게 밤에 더 심해진다. 이럴 때에는 약을 좀 추가로 특히 아이들이 그렇죠.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이 좀 심해지면 약만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방광에다 우리 보톡스 있죠. 얼굴에 주름살 핀다고 그래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보톡스를 방광벽에 이렇게 주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광이 예민하지 않고 근육이 좀 이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근순촉력을 감소시키고 근육 위축을 야기시켜서 얼굴의 주름을 없애서 그 긴장감이 떨어지면 근육의 긴장감이 떨어지면 이게 펴지듯이 방광에도 마찬가지로 방광에 있는 중요한 그 방광 그 근육을 좀 약하게 만드는 건데 보통 3개월에 한 번 또는 어떤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조금은 번거롭겠죠. 요도를 통해서 기구를 삽입하고 이렇게 주사를 놔야 됩니다. 스트레스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 이제 절박성 요실금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스트레스성 요실금의 약물 치료는 사실은 그닥 효과적이진 않아요. 이러한 약들이 있지만 저도 거의 쓰지 않는 거고 대신에 대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폐경이라는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여성들에 있어서는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것이 다분히 도움이 됩니다. 질광이 위축되어 있으면 방광 내에도 위축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들을 선택적으로 국소적으로 써주거나 또는 갱년기 증세가 심해서 홍조증이라든지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경구 복용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여성 그 요실금 중에서 스트레스성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과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의 약물적 치료, 대부분 절박성 요실금이 약물 치료에 효과적이고 이거 수술까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변을 자주 보고 참기 어렵고 이러한 분들에서 약물 치료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렸고 특히 부작용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약은 효과만 있으면 좋겠는데 부작용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약을 복용하거나 할 때 도움되시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이어서 제 책 여성 요실금 임상 매뉴얼에 다음번에는 여성 요실금의 수술적 치료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시는 수술적 치료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